정우는 점심시간이 되자 서류를 덮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에는 아직 미지근한 커피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회의로 머리가 지끈거렸고 공기가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옆자리의 민석을 바라보며 밥 먹으러 갈까? 하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식당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이름은 한담식당이었습니다. 유리문 앞에는 청결 1등, 친절 서비스라는 문구가 선명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문구를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요즘 이런 가게가 드물다며 민석에게 말했다. 문을 열자 고소한 제육볶음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안쪽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창가 쪽에는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창가 근처의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반질반질 닦여 있었지만 구석에는 묘하게 끈적한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별 신경 쓰지 않고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제육볶음 정식이 가장 인기 메뉴라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메뉴를 고르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육볶음 정식 2개요.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보리차가 나왔습니다. 정우는 잔을 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식당 유리창을 타고 반짝이며 들어왔습니다. 밖에서는 바쁜 직장인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런 풍경을 바라보다가 어깨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괜찮네.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청결 1등이라니까 믿음이 가네. 몇 분이 지나자 음식이 서빙되었습니다. 빨갛게 볶아진 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고 고기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익숙한 매운 냄새와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혀끝에 걸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안에서 꺼내보았습니다. 하얀 접시 위로 작고 검은색의 다리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도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의 활기찬 소음 속에서 그의 발걸음 소리만 유난히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젊은 여성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방금 다른 테이블에 물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우의 손짓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접시 위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숙여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기 사이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선명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작은 목소리로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불이 나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눈치를 보며 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팔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님, 무슨 일인가요? 정우는 담담하게 접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주인은 접시를 받아 눈을 찌푸렸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재료 중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정우는 차분히 시선을 고정한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울리는 순간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허위 사실 유포라도 하실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커지자 식당 안의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우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서요. 제가 허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진 당장 지우세요. 정우는 한 발짝 물러서며 민석을 보호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와 사장님, 손님이 보시기에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녀를 노려보며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겠구나. 그의 시선이 접시 위의 이물질로 향했습니다. 그 조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굳은 얼굴로 정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허리에 얹혀 있었고 팔뚝의 근육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은 채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년 남성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저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죠. 순간 주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남성을 향해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식당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숨을 고르며 주인의 행동을 바라봤습니다. 주인의 얼굴엔 억울함보다는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계속 떨렸고 목에는 굵은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팽팽하게 긴장된 식당의 공기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민석은 정우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겠어? 정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당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더 격해졌습니다. 지금 손님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커지며 주변의 숟가락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직원 미정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마다 놀란 얼굴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몇몇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장 너무하네. 그 소리가 들리자 주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우 쪽으로 다가가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당신 그 영상 당장 끄세요. 정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끄죠? 저는 제 권리를 지키는 중입니다. 그 말에 식당 안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옆에서 팔을 살짝 들어 정우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그의 한마디에 주인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주방 쪽에서 접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정이 놀란 얼굴로 그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고 주방문 뒤에서 다른 직원이 허둥지둥 나왔습니다. 그 사이 주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침착했습니다.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다 보셨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숟가락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기 속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함께 흘렀습니다. 정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표정은 굳게 다물린 채였습니다. 식당 안의 손님들은 여전히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방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인은 당황한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손님이 뭘 안다고 주방을 보겠다고 합니까? 그의 말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우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그때 직원 미정이 정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님, 사장님이 예민하셔서. 그녀는 조심스레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듯한 눈빛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말에 미정은 주방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문틈 사이로 주방의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정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바닥은 기름때로 번들거렸고 조리대 위에는 오래된 식재료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싱크대 근처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구니 속 채소는 이미 시들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세부적인 더러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식당 안에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내밀어 그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죽이며 저게 뭐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주인이 다급히 다가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정우는 마지막으로 한 컷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하얀 빛이 주방을 스쳤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져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십니까? 불법 촬영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우는 차분했습니다. 위생 상태를 기록한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민석이 옆에서 경찰 신고 앱을 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신고해야겠어. 그 말에 주인은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식당 안은 더 이상 평범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시끌벅적하던 공간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방 문 뒤로 들려오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와 끓는 기름 냄새가 공기 속에 섞였습니다. 정우는 주인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판단하겠죠.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 낮게 박수를 쳤습니다. 잠시 후 다른 손님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분노와 후회의 흔적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정우의 눈빛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든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식당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냉정함이,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 말이 식당 안에 울려 퍼지자 모두의 시선이 주방문으로 향했습니다. 손님들 중 몇 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계산을 취소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있던 노부부도 불쾌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원 미정은 두 손을 맞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고 눈빛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늘 불안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정우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직원에게 화내지 마세요. 책임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 이거 다 지워요. 영상 퍼지면 가만 안 둡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정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간 민석이 앞으로 나서 주인의 팔을 막았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폭력입니다. 정우는 그 틈에 휴대폰을 품속으로 넣었습니다. 주인은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이건 소비자 권리 문제입니다. 정우가 말했다. 당신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건 그대로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 끝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경찰 번호를 누르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영상을 찍으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주인은 점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민석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주인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정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구도 말 못했어요. 정우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이제 분노 대신 조용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마지막까지 남아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 위에는 엎질러진 반찬 그릇과 떨어진 수저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 잡아야 했어. 정우는 대답 대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밖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는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여전히 주인이 주저앉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정우의 머릿속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며칠 뒤 한담 식당 앞에는 구청 차량이 정차해 있었습니다. 회색 조끼를 입은 위생점검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검사 장비와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신고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구청은 즉시 조사에 착수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위생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게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여기가 그 식당이라며? 한 중년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옆에 있던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에 떠서 봤어요.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짧은 대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안에서 위생 직원들은 주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오래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와 상한 채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아래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배수구 주변엔 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직원 한 명이 메모지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위생 불량, 식자재 관리 부적절, 즉시 영업 정지 필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가락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진술서에 조용히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구청 직원은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업정지 2주, 재교육 의무입니다. 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는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바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석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정우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네요. 그날 저녁 지역 커뮤니티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불량식당, 손님에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영업정지. 그 게시물에는 정우가 촬영한 영상의 일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공감을 쏟아냈습니다. 저런 가게는 없어져야 해요. 저 손님 용감하네, 멋지다. 그날 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짧게 보도했습니다. 위생 불량 논란 식당, 시민 제보로 적발. 화면에는 식당 간판이 흐릿하게 잡히며 자막이 뜨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깨끗한 음식은 기본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들었습니다. 바깥 거리는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어딘가 새로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식당 간판 위 청결 1등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지워진 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점심시간을 맞아 새로 생긴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흰 앞치마를 두르고 밝은 미소로 손님에게 커피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벨이 울리며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정우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님 아니, 정우 씨.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일자리 찾으셨네요. 미정은 커피를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장님이 가게 문 닫으셨잖아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함께 자리에 앉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젠 커피 향이 나서 좋네요. 전엔 기름 냄새뿐이었는데. 미정은 웃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잔 위에는 곱게 일어난 거품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우는 컵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바뀌죠. 마음먹으면요. 창가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카페 안은 평화로웠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장님이 구청 교육을 받았대요. 이젠 새로 식당을 열 준비 중이래요. 이번엔 위생 철저히 하신다고요. 정우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공사 중인 가게 앞에는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가 바람에 펄럭이며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곳에서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 대신 진지함이, 불쾌한 눈빛 대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흙 묻은 손으로 간판을 닦는 모습은 어딘가 초라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용서할 수 있겠어요? 정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죠.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고 얼굴엔 묘한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손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때 밖에서 주인이 현수막을 마저 고정한 뒤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에 커피값을 내려놓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미정 씨. 커피 정말 맛있네요. 그는 문을 열고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